청약 기회가 확대됐다. 2배가 됐죠. 올해 출산하시는 분들은 큰 기회가 앞으로 많을 거기 때문에 청약에 좀 관심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청약홈인데요. 청약홈. 일반 분양 나오면 청약하는 그 사이트잖아요. 이게 개편이 좀 많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개편되는지, 언제 개편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 8월 달에 나왔던 건데 여기서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제일 좀 상세하게 나왔더라고요. 11월 달에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게 더 자세하게 나와서 이거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보시면 특별공급, 특공인데 신생아 특공이 생긴다. 이게 좀 특별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언제부터 바뀌게 되냐면 이제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3주간이거든요. 요때는 이제 청약홈에 청약을 안 해요. 모집 공고를 이제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약이 올라오면 이전에 올라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월 마지막 주쯤 되겠죠. 청약이 안 올라오다가 이제 이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3주간은 좀 쉽니다. 개편이 돼요. 청약 제도가 개편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청약홈이 변경이 되는데 청약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이게 신생아 관련된 것과 연관이 좀 많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그러니까 대출 이제 시작했죠. 1월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고 신생아를 낳으면 2년 이내에 출산을 하면 2023년부터 출산한 신생아에 해당됩니다. 23년생을 낳았다 또는 24년생을 낳았다. 그러면 올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23년에 나왔으면 23년, 24년, 2년까지니까 만약에 23년 6월에 났다. 그러면 25년 6월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도 신생아를 낳은 거 우선 공급, 특공이 생기는 것도 우선 공급, 먼저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일단 다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청약 제도도 개선이 좀 많이 됩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가장 큰 게 예를 들어서 미혼이다. 미혼일 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은 결혼을 해서 맞벌이가 되면 지금은 좀 제도가 이상해갖고 130% 그래서 뭐 390만 원 막 이렇거든요. 이건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같은 경우는 이거의 2배. 그러니까 300만 원이면은 6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시근로자 소득에 맞게 2배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이건 좀 진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약되려면 둘 중에 한 명은 놀라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에겐 기회가 사실 없었는데 그게 좀 많이 바뀌었죠. 이거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무슨 뜻이냐면 특공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만 넣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도 넣고 아내도 넣고 둘 다 넣으면은 이건 무조건 탈락이었어요. 당첨돼도 그냥 이거는 부적격이다. 이거 탈락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하고 아내가 둘 다 넣었다. 그러면 먼저 넣은 거가 당첨이다.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청약 기회가 확대됐다. 2배가 됐죠. 저는 이것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미혼인 사람보다 아무래도 좀 부부 결혼하는 걸 장려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좀 더 기회가 많아지는 이렇게 바뀌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특공은 이제까지는 당첨된 다음에 입주할 때까지 결혼을 하면 안 됐어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제는 계약 시점까지만 결혼을 안 하면 되고 계약을 하고 나서는 언제든지 결혼을 해도 되도록 좀 바뀌었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됐죠. 이제까지는 청약 때문에 결혼을 못했던 사례들이 꽤 많았는데 청약 때문에 둘 중에 한 명만 일하는 걸로 돼야 되니까 혼인신고를 못했던 그런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되냐? 그러니까 3월 이후에 나오는 거. 대략 우리가 실제로 청약하는 거는 3월 말이나 한 4월 초 이때부터는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 나오는데 다자녀 특공이 지금 3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2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것도 이따가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공공분양이나 특공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미혼일 때에 비해서 청약할 때 불리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 평균 소득의 200% 기준을 적용한다.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막 140% 막 요 정도였는데 200%로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좀 늘려줬습니다. 소득이 많아서 청약 못했던 분들도 좀 청약을 할 수 있게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각각 청약을 해도 선 신청한 거는 유효하고, 그러니까 둘 다 중복 당첨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중에 넣은 게 무효가 되고 처음에 신청한 거는 유효가 된다. 실제적으로 뭐 남편하고 아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미혼인 사람의 뭐 생애 최초 이런 것보다 유리하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것도 되게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다. 지금 다자녀가 미달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세자녀로 너무 기준이 높아서 3명 낳을 거면 이거는 좀 그냥 뭐 별로 메리트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두 자녀, 자녀가 두 분인 사람은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다자녀를 할 수 있게 해서 2명을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동기부여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는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자녀나 세 자녀나 뭐 똑같은 점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둘 다 넣었다면 세 자녀는 우선 당첨이 되니까 뭐 불리한 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결혼하기 전에 주택을 갖고 있거나 청약이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특공을 못 넣었었거든요. 결혼 전에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이 집을 샀다 파는 거예요. 그럼 특공을 못 넣고 했었는데 결혼 전에 거는 이제 배제하겠다. 대신에 청약을 넣는 그 시점에 부부가 둘 다 무주택이어야 된다. 이 요건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번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4월부터. 근데 청약 통장에 가입 기간을 합산한다. 이거는 12월부터 24년 12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4월부터 가능한 거고요. 여기부터는 올해 12월부터 부부가 다 이제 둘 다 합산해서 되는 거다. 그러면 혼자 있는 것보다 결혼을 하면 신혼가구에게 더 좋죠. 둘이 같이 무주택 기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지금 좀 발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좀 그래 잘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년 특공이 이거 좀 되게 웃겼어요, 사실. 입주 기간에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건지 좀 한심하죠. 근데 입주 계약 후에 이제 혼인을 해도 계약만 하면 혼인해도 가능한 걸로 청년 특공도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 특공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좀 늘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청년 특공 넣고 싶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생기니까 청년 특공 자체를 좀 없애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가 있으니까 꼭 이것 때문에 이걸 하고 싶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왜 만든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이 제한만 두고 결혼 유무는 안 두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결혼을 안 해야 미혼이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네, 미혼 세대에게도 좀 기회를 주고 싶은 건 있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결혼하면 더 이득 보면 여러모로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더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보시면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네, 이거 3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입니다. 다음 달부터 한 3월 말이나 4월부터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월에 3주 동안 안 하잖아요. 청약공 운영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분양도 마찬가지고 민간 분양도 마찬가지고 특공과 우선 공급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첨되고 싶다 하면은 애기 낳으면 돼요. 네, 내년까지는 뭐 계속 될 테니까 이번부터 이것도 적용이 다 됩니다. 공공 임대도 임대하는 것도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신설이 됩니다. 이것도 좀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24년 3월부터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이거는 12월부터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시작했어요. 특례 자금, 네, 신생아 특례 주담대라고 하죠. 주택 구입할 때 대출 받는 거,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 다 이미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그게 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침체기를 겪고 있죠.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이 저는 이렇게 늘려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큰 미미한 정도의 영향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요런 거는 다음 달부터 바로 네, 시작이 되고요. 공공분양 특공에 추첨제가 이제 신설이 됩니다. 추첨제를 넣으면 장점은 좀 젊은 사람에게, 나이가 어린 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좀 역차별일 수도 있죠. 오랫동안 부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하는 거. 이거 23년 12월? 아, 이거 벌써 되는 건가요? 24년 12월이 아니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은 아직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확인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 12월에 다시 발표가 된 거거든요. 만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 특공을 20% 선배정한다. 네, 이거는 저는 되게 좋은 제도이지 않나. 그래야 좀 새로 낳고 싶잖아요. 선배정이니까 이거는 되게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량을 먼저 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되게 큰 특공이죠. 네, 우선 공급이라고 써 있잖아요. 우선 공급. 네, 올해 출산하시는 분들은 네, 큰 기회가 앞으로 많을 거기 때문에 청약에 좀 관심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공은 3명에서 2명으로 하긴 하는데 가점이 차이가 물론 납니다. 예전에는 3명이면 30점, 4명이면 35점, 5명 이상 40점 뭐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요새는 5명 이상인 집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이거를 조금 조절을 했어요. 2명 25점부터 생겼고 3명이면 35점, 4명 이상이면 40점 뭐 이렇게 점수를, 그러니까 2명 이상부터 이제는 다자녀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아, 다자녀 특공을 이제 넣을 수 있다는 이게 아주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녀가 2명 이상인 네, 그런 가구는 좀 신경 써서 이제 앞으로 네, 다자녀 특공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공에서 태아도 포함한다. 뱃속에 있는 아이, 임신 중일 때도 아이로 이제 포함해 주니까 그거는 더 여러모로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임신하는 가구도 포함되니까 올해 임신과 내년 출산 뭐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족 계획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변화하게 되니까 청년분들 결혼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아기도 한 2명만 낳아도 되니까 3명 낳으면 더 좋겠지만 3명 낳으면 거의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택 당첨되려고 아기 낳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인 거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저는 그래도 뭐 많진 않지만 저도 아들 2명을 낳고 살고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결혼 많이 하시고 아이 많이 낳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청약 강의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24년은 정말 되게 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좀 많고요. 내년에 좀 있고 그 이후에는 규제 4구 내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쪽에 거의 청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올해와 내년에 기회를 좀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정말 대부분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총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1주차 때는 청약에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 넣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안전마진 같은 거, 네,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요. 2주차 때는 2주차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양권 투자 전략, 이거는 뭐 지방 사시는 분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다주택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청약 당첨되는 건 이제 안 되니까 분양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그쪽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이 되게 싸지만 수강료 10만원, 엄청나게 저렴한 강의료지만 소통도 되게 많이 하고 여러분 궁금한 거 다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질의응답 다 활발하게 톡방 통해서 소통을 다 하니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 기초잖아요. 생 기초.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주차 때에는 청약통장과 가점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특공이나 일반 분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금계획, 안전마진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릴게요. 2주차 때에는 서울 및 경기도에 서울 위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디가 나중에 분양되는지 그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뉴홈에서 사전 청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청약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2주차 때에는 강의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청약 자격이 안 되지만 자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청약 강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